자, 이제 조건문이 있었어요. 오케이? 조건문이 있었고, 이 조건문의 형태가 원래는 P이면 Q이다라는 기호로 표시가 되는데, 진리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또는 뭐를 이용하면, 대우를 이용하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참거짓 판단 도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압축해서 적어주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거짓일 때는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상황이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P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쏙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발레 위치입니다. 발레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얘기야. 발레 위치 잘 알아두시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에서 특히 P이면 Q이다라고 했었을 때 필요 조건이 누구냐? 얘가 필요 조건이고요. 얘가 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뭐를 보고 판단한다? 어떤 조건인지는 은, 는, 이, 가 어디? 앞을 본다라는 얘기야. 은, 는, 이가 앞을 보고 무슨 조건인지 묻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조건문 형태로 참인 조건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참인 여러 조건들. 그러니까 복합 명제라고 합시다. 복합 명제. P이면 Q인데 Q이면 R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한다? 연결한다는 얘기야. 연결합니다. 화살표를 연결한다고. 화살표를 연결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능사는 아니야. 뭐를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느냐면 벤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벤 이용도 가능합니다. 벤을 이용해서 이게 화살표로 연결하니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P이면 Q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벤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도구로, 이 도구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끝. 이게 답니다. 오케이? 우리 뭐 내용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냥 뼈대만 본다라면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이걸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낸다라는 얘기야. 몇 번 보시느냐 하면 7-10번입니다. 자, 그러면 7-10번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X가 뭐야? 실수야. 그리고 거기 봐. 첫 번째 줄에 P는이라고 물었죠. P는이니까 P의 조건을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P가 무슨 조건인지 찾으면 되는데, 자, P가 있어요. 밑에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있을 건데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야? 마이너스 1과 어디? 1 사이. 얘는 X가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X가 누구보다? 4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어디에?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디에? 여기 싹 들어가지. 그러면 어느 방향이 참이야? 얘가 참이죠. 그러면 화살을 쐈지. P는 뭐야? 충분 조건입니다. P를 물었으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쐈으니까 충분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자, P가 있어요. Q가 있어요. P가 자 밑에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있고 얘가 0보다 작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봅시다. X가 0과 5 사이야. X가 1과 4 사이야. 1과 4 사이가 0과 5 사이에 들어가네? 반대 방향이 되겠죠. 뭐야? 그렇죠. 얘는 필요 조건입니다. 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바로 앞에 봅시다. 7-9번입니다. 자, 7-9번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7-9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니? XYG가 뭐다? 복소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A, B, C는 집합일 때 P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P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P를 답해야 되겠지. PQ 있어요. 자, XY가 0은 XYG가 0이다. 얘들아, 어떤 범주가 더 크니? XY가 0이 더 커? XYG가 더 커? 라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자, X가 0이거나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참이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참이냐? 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됐어? 얘가 XY가 0이면 잘 생각해봐. 진리집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XY가 0이 이미 가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G에 누가 붙더라도 그냥 0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참이지. 맞아? 얘는 참이야. 밑에 거 오른쪽에 봅시다. 왼쪽은 되느냐 묻는 거잖아. 왼쪽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Y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XY가 1이야. 두 개 곱했는데 1인데 G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찾아주면 되겠죠. X가 1, Y가 2, Z가 0. 이렇게 하면 반대는 거짓이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방향을 보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P는 뭐야? P이면 Q이다는 얘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봅시다. P, Q, X 플러스 Y가 실수고 XY가 실수입니다. 아, 이거 많이 틀리죠. XY가 실수야. 자, 항상 애매모호할 때는 방향성으로 찾습니다. 방향성으로. 이거이면 이게 참이냐? 아니면 이거이면 이게 참이냐? 실수이면 얘가 실수다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되느냐?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라고 해서 항상 실수가 되는 게 아닌 게 우리 뭐 배웠어요? 켤레복소수. 그렇지. 켤레복소수는 합도 실수고 곱도 실수지만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 한 개만 찾으면 되잖아. 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두 개 더하면 실수, 두 개 곱해도 실수. 오케이? 됐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 보시면 여기 P가 있고 P가 A, 교, B, 교, C가 A가 되네. 자, 그 다음에 Q가 있어요. Q가 A, 합, B, 합, C가 됩니다. 이게 B, 합, C야. 잘 들어봐봐. 이게 판단하기가 그냥 이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힘들면 얘와 동격인, 같은 격인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냅니다. 자, 꽤나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집합 내에서. 잘 보세요. X, 교, Y가 Y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합할 때 좀 많이 이는 무슨 말이야? 작아진 게 Y잖아. X 합 Y가 뭐 X다. 커진 게 Y잖아.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집합한 게 작아졌는데 A란 얘기니까 비교집합 C 안에 누가 들어있다? A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식지웁니다. 오케이?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판단하기 편해, 얘가 판단하기 편해. 얘가 압도적으로 판단하기가 편하죠. 오케이? 됐나요? 이해돼요? 자, 오른쪽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덩어리 쳐보는 거야. 여기 덩어리. 합집합했는데? 합집합하면 전체적으로 커졌는데 A가 들어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합집합했는 거에 A가 들어간다라는 걸로 판단을 바꾼다는 얘기야. 얘와 얘를
바꿔서 생각합니다. 됐어?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교집합 안에 B가 이렇게 있어. C가 이렇게 있어. 교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면 A가 합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돼? 당연한 거잖아. 참이잖아. 오케이? 됐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합집합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반대가 되겠느냐? 합집합 안에 들어가면 교집합 안에 들어가겠냐고. 안 되죠. 다양하게 그리면 되잖아. 그냥 A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쭉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문제는 이러한 풀이가 나오려면 필요 충분 조건, 얘랑 같은 뜻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들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7-6번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6번만 하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봅시다. P이면 not Q가 되는 거고 not R이면 Q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를 이용해 준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뭐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 뭔가 연결을 해야 되겠는데? 연결이 지금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얘의 대우를 적어줍니다. 얘랑 같은 표현, 뭐? not Q이면 방향 바꾸면 되겠지? R이다.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러면 연결이 돼, 안 돼? 되죠? P이면 어떻게 되는데?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 될 거니까 연결을 시켜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1번이 돼야 안 돼. 1번은 안 됩니다. 1번 안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에 P이면 not Q이고 R이면 뭐가 된다? R이면 Q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연결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누구를 바꿔줘? 얘를 바꿔줍니다. 얘를 대우로 바꿔주면 되겠죠. not R, not Q,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러면 연결시켜보자.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다. 오케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을 판단해 봅시다. 옳죠. 2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도 된다 라는 얘기고, 자, 뭐 나머지는 다 틀렸겠지만 3번도 한번 해봅시다. 3번도 Q이면 not P이고 not Q이면 뭐가 된다? R이다. 얘는 누구랑 연결시키면 될까? 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 바꿔줍시다. 바꿔주면 not R이면 뭐가 된다? Q이죠. 그래서 not R이면 Q죠. 그럼 바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not R이면 Q이고 Q이면 not P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런 형태로 바뀌는 거고, 결론은 이렇게도 생각해 주겠지. not R이면 not P인데 쌤, 이것보다 누가 부정이 있는 형태보다 얘 대우 P이면 R이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3번은 not P이면 됐죠? not P이면 뭐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연결 시켜보시고 4번 봅시다. 4번에는 P이면 Q이다 라는 거 하나, not R이면 뭐가 돼? not Q이다. 대우 사용하면 되겠죠. Q이면 R이다. 그러면 쭉 가겠네.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지 4번은 되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까지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 전혀 연관이 없는 거니까 어디 문제를 좀 풀어보실 거냐. 유제 7-1에서부터 7-3번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7-6번 하시고요. 그리고 뭐냐? 7-8에서 7-10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습 문제를 하나 할게요. 연습 문제 7-1, 2까지는 하고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뵙죠.